어린이 살롱 아무것도 모른 채 어른이 되었다로 들어가 볼게요. 어른이라고 느끼는 시기는 언제부터일까? 이거 좀 궁금했었어요. 네. 뭐 저는 지금 한참 어른이지만 또 이 청취자분들과 아니면 게스트분들이랑 얘기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수전님, 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맞다 아니다? 저는 아니요. 아니에요. 거짓말 탐지기 쓰나요? 오늘 원래 준비한 게 그 마법의 책도 있지만 거짓말 탐지기도 있어요. 네. 이걸 우리가 방송 전에 잠깐 사용해 봤었는데 방송 중엔 사용 안 할게요. 왜냐하면 이미 답을 알고 있으니까. 이게 사실 제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맞다, 아니다 중에 아니요라고 했는데 아니요라고 3번이나 말했는데 거짓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있나 봐요, 내심. 언제 그럼 내 나이가 딱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저는 이게 사실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게 아니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한 살 한 살 많아질수록 좀 경험이 쌓이니까 아직 연륜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리지만 경험이 쌓이니까 똑같은 비슷한 일을 겪더라도 조금 더 잘 대처할 수 있게 됐을 때, 조금 더 상황에 휘둘리지 않게 됐을 때, 조금 우연하게 이렇게 대처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럴 때, 나이가 단지 숫자만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거짓이라고 하니까 저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걸로 우리가 가겠습니다. 얼마 전에 떡국 먹으면서 한 살 먹었으니까 예, 예. 거짓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안 네. 해봤지만 저도 아마 거짓으로 나오지 않았을까. 그럼 다음 질문이 진짜 어른이 됐다고 이렇게 느낀 적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대답이 그러니까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네. 첫 번째가 부모님한테 선물 드렸을 때,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야근 후에 택시 타고 이렇게 들어갈 때, 아, 그리고 다음이 이제 비타민 먹기, 그리고 뭐 세 번째 네 번째도 있었지만 네. 수녀님이 생각하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뭔가 아프거나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부모님께 먼저 말하지 음, 않고 뭐 주변의 친구들하고는 얘기하더라도 걱정하실까봐 이제 숨길 때. 부모님의 걱정이 너무 커질까봐 나도 네. 모르게 이제 나 아팠어 네. 말을 안 하게 되는 거죠. 네. 어렸을 때는 엄마 나 여기가 아파. 나 아빠 병원 여기가 갔다 어땠어. 왔어. 네, 나 약 이러는데 먹고 있어. 네, 알아주기를 바랬지만 어느 순간 그거를 조금 감출 때 그때 조금 어른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그런 거 같아요. 우리가 어른이 되면 아파도 그냥 혼자 병원 갔다 오는 거잖아요. 어릴 때는 원래 엄마 손잡고 병원 가잖아요. 네. 저는 어른이 언제 됐다고 느꼈냐면 주변 도움 없이 혼자서 뭔가 다 해낼 때. 네. 그러니까 어릴 때는 원래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가족도 있지만 주변에 어른분들이 도와주니까. 근데 이제 네. 내 스스로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지고 혼자서도 잘해냈다라는 그 뿌듯함을 느낄 때 나 이제 어른이구나 네. 이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어른이 되고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생기잖아요. 네. 제가 이 질문에 수전님한테 했었을 때 그래도 좋아하는 일을 하고 계셨거든요. 맞잖아요. 거짓말 탐지기 네. 알려줬으니까. 네, 네. 저는 지금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고, 근데 이게 또, 시간이 지날수록 마냥 다 포기하고 좋아하는 일만 올인하세요 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현실을 막 겪으면서. 하지만 항상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좋아하는 일을 포기하지는 말으셔라. 그게 가장 딱 맞는 말이네요. 네. 우리가 계속 일을 하면서 상황도 변화되고 내 감정도 변하지만 좋아하는 일을 포기하는 순간 진짜 많은 거를 놓게 되거든. 네. 그리고 수전님도 나름의 이렇게 좋아하는 일을 하고 계시지만 경험을 통해서 이제 청취자분들에게 얘기를 드리는 거고. 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상처를 많이 입잖아요. 네. 어른이 되면 이 상처가 막 쿡쿡 찌르잖아요. 네. 아무러 가잖아요. 근데 어릴 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병원을 갔다 오거나 아니면 부모님한테 이렇게 때를 쓰거나 투정을 부리거나 네. 아니면 친구들한테 말을 하는데 어른의 상처는 어떻게 아무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방법이 다르겠지만 막 표출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아니면은 사실 상황에 따라서
표출을 못하고 혼자서 이렇게 삭혀야 될 때도 있을 테고. 괜찮은 척하거나. 예,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사실은 시간이 약이다. 시간이 지나면 뭐 그게 정말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겠고 다 낫지는 않을 수 있지만 어쨌든 무뎌지기는 하는 것 같아요. 흉터가 생길 수는 있긴 하지만 네, 그게 이렇게 묻어지는 걸 알 수 있는 거네요. 네, 우리가 잘 보면 주변 사람들이 대부분 괜찮은 척, 강한 척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게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게 있거든요. 네. 분명히 아파 보이거든요. 좀 무리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괜찮은 척도 출근을 한다거나 네, 아니면 뭐 다른 일을 하는 분들도 내가 주어진 일을 끝내야 된다라는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조금 어른들은 상처가 나도 괜찮은 척, 강한 척을 하면서 이렇게 좀 그 아까 마법의 척에서 말한 것처럼 버티면서 살아가는 게 버텨라. 아닐까. 버텨라. 그 단어 오늘 유용하게 쓰이네요. 아, 이 책 이거 아주 영험한 책인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질문은요. 나도 누군가에게 좋은 어른이 되고 싶다고 생각이 든 적 있을까요? 저는 제가 좋은 어른을 겪을 때, 그러니까 좋은 어른을 만났을 때. 좋은 어른은 언제 만나셨어요? 최근에 만난 적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사람을 좋은 어른이다 이렇게 규정 짓기보다는 그냥 정말 단 한 살이 많더라도 아니면은 뭐 정말 나이에 관계없이 갑자기 조언을 받을 때, 나한테 이렇게 딱 맞춤에 조언을 해줬었을 때 그런 게 네, 있나 보네요. 경험에서 우러나는 그냥 저의 불안감을 조금 낮춰줄 만한 음, 뭐 예를 들어서 뭐 뻔히 보이는 결과라도 아플 거야. 하지만 뭐 괜찮아진다든지. 뭐 하여튼 제가 아직 겪어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미리 겪어보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해줄 때 그 되게, 부족한 부분이거나 불안한 부분들을 이렇게 살며시 채워주는 거네요. 네, 그럴 때 되게 순간순간 아 진짜 어른이다 라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수연님 말이 좀 맞는 것 같긴 해요. 저도 들어보니까. 그리고 또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30대가 되고 나서는 20대들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잖아요. 네. 나는 20대 때 좋은 어른들을 만났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네. 있긴 했었어요. 네. 근데 제가 어느 방송에서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어느 에피소드에서 좋은 어른은 없다. 사실 그럴지도 모릅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그런 얘기를 하고 같이 이야기했었던 친구들이랑 뭔가 공감을 같이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좋은 어른이란 이런 것 같아요. 제가 그냥 한번 얘기를 해드리자면 나를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 어, 그게 좋은 어른이 아닐까. 네. 솔직히 말하면 어른을 만나면 계속 불편하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런 충고와 조언을 듣긴 하는데 그게 와닿지가 않거든요. 네. 우리가 어른이라 그러면 뭐 친척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일을 하면서 만나는 좀 나이가 드신 분들 이런 여러 분들이 계시니까. 네. 근데 조금 더 나은 나를 만들어주는 사람은 저 사람은 좋은 어른이 맞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청취자분들에게 한번 얘기 드리고 싶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저도 20대 분들한테 네. 항상 이런 어른이 되려고 네. 노력을 많이 하죠. 그래서 게스트 야. 분들이 네. 오셨을 때 가끔은 이렇게 고민을 털어놓을 때가 있어요. 네. 왜냐면 우리가 방송 전에 또 얘기를 나누기도 하고 방송 끝나고 얘기할 때 그러면 최대한 좋은 어른인 척을 하고 아, 근데 실제로 좋은 어른 맞아요. 맞으셔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어른 이야기를 좀 했는데 이거 한번 얘기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사연으로 많이 왔었던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이별. 유난히 어른의 이별은 어린 시절과 다르잖아요. 네. 더 아프기도 하고 아니면 더 펑펑 울기도 하고. 네. 수정님은 어땠어요? 좀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아니면 뭔가 제가 느끼는 그러니까 어른이 됐을 때 이별이 다른 거는 뭐 어렸을 때일수록 감정을 주고받는 것도 조금 투박하고 그렇다 보니까 어렸을 때 느끼는 그런
뭐 상실감 이런 것도 조금은 투박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아파 이런 느낌이었다면 어른이 돼서 느끼는 이별의 감정은 아프기도 하고 뭐 쓰라리기도 하고 따갑기도 하고 막 더 느낄 수 있는 감정의 폭이 넓어져서 그만큼 더 섬세하게 아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픔의 맛이 다양해지니까 네, 너무 아프다라는 표현이 네, 더 이렇게 확 와닿을 때가 생기는 거군요. 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어릴 때 TV를 보면 어른분들 중에서 이렇게 진짜 힘들 때 가슴을 막 치잖아요. 네, 너무 힘들 때 이게 뭔지 몰랐거든요. 네, 근데 저도 뭐 최근에는 아니었지만 어른이 되고 나서 네, 뭐 이별이라든지 이렇게 아니면 하늘나라로 보내주는 이렇게 뭔가 이별을 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네, 네. 그때 여기가 딱 막히더라고. 아, 우리의 어른분들이 여기를 왜 치냐면 여기가 풀려야 돼. 네, 이 가슴과 심장이 막히는 그 기분을 풀어내기 위해서 쳤던 거를 네.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여기를 막 치고 있더라고. 마음 이게 아파라. 왜 치는 건지 몰랐는데 치고 나니까 네, 나도 모르게 좀 괜찮아지는 느낌. 음, 이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별과 뭔가 이 아픔을 이겨내는 방법을 좀 알게 된 게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청취자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번 궁금해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또 준비한 이야기 하나 있어요. 이별 중에. 혹시 수연님은 네. 헤어지고 나서 다시 이렇게 우연치 않게 만난 적 있을까요? 제가 정말 신기한 게 아무리 그 근처 동네를 가고 또는 동네에서 누구를 만났다고 하더라도 한 번도 마주쳐 본 적이 마주친 없어요. 적 없죠. 네. 근데 제가 있거든요. 언제 마주치셨나요? 방송에서도 한번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진짜 오랜 전에 헤어지고 나서 네. 다시 봤는데 뭔가 짤막한 인사와 이야기를 한 것처럼 느껴질 때. 근데 이렇게 지나갔지만 네. 근데 그 미묘한 감정이 있잖아요. 아예 눈이 마주치셨나요? 그러니까 저는 눈이 마주쳤다 생각했는데 아, 서로 인사를 안 했어요. 네. 근데 이 상황까지 다 얘기하면 이거는 너무 이렇게 아, 네, 스토리가 네. 되고 지난 방송에서 한번 얘기를 했으니까. 네. 근데 그렇게 생각이 들었던 게 저는 연애를 할 때 그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 만나는 사람과 영원할 것 같다. 내 옆에 계속 있을 것 같다. 근데 네.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헤어짐도 겪고 네. 아니면 서로의 다름을 알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관계가 이제 끝이 났구나를 알게 되는 순간. 네. 그 순간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막 펑펑 울기도 하고 막 술을 마시기도 하고 뭐 이랬던 기억들이 막 교차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가장 슬픈 건데 이런 경험 한 번 있으면 그래도 내가 연애 한 번 제대로 했구나. 발상의 전환이 이래서 중요합니다. 그게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경험이라는 건 해보고 안 해보고도 당연히 중요하고 해봤었을 때 느끼는 감정들은 다르지만 어른의 이별은 꼭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네. 제가 그냥 조심스럽게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뭐 이별 얘기했지만 또 준비된 질문이 하나 있거든요. 더 늦기 전에 꼭 해야 될 일. 이별 말고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주죠. 네. 더 늦기 전에 해야 할 일. 저는 자기 자신과 친해지는 거. 그런 거는 조금 빨리 시작할수록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 네. 그런 게 있어야 우리가 어른이 됐었을 때도 조금 더 안정적이고 네. 생각도 좀 바르게 할 수 있고. 네.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나 자신과 서먹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나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를 모를 때가 많아요. 네. 그게 언제였냐면 자기소개서를 쓸 때. 회사에서 자기소개서를 계속 써오라 그러는데 네. 그 질문들이 이상하게 답을 못 하겠어. 네. 그 원래 제가 그러니까 좀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네. 지금은 자기소개서의 질문들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네. 학창 시절에 뭘 잘했는지 써라 그러고 네. 그다음에 뭐 가족 관계 네. 뭐 이런 거 쓰라는 게 많았었거든요. 네. 그때 천자 쓰라 그러면 한 야. 일주일 동안 고생했어요.
지금 또 그런 질문을 받으면 힘들 것 같긴 해요. 네. 내 자신을 알고 있지만 막연하게 자기소개서라는 거 쓰기 힘드니까. 네. 지금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아마 구직 준비를 이렇게 쓰고 계시는 분들은 그냥 수련님이 얘기한 것처럼 나에 대한 생각과 아니면 나를 알아가는 시간들을 좀 가져야 뭐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쓰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네. 그게 참 중요할 것 같긴 해요. 사실 평생 가는 사람이니까 자기 자신은 뭐 친구는 뭐 왔다가 멀어졌다가 하기도 하고 가족도 뭐 시간이 지나면 떠나보내고 뭐 이러지만 자기 자신은 죽을 때까지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 그걸 하려면 뭐부터 하면 제일 좋아요? 이렇게 명상을 해야 돼요? 음악을 들어야 돼요? 아니면 뭔가 취미 활동을 해야 돼요? 그런 혹시 추천해 줄 만한 게 있을까요? 저는 일단 그냥 가만히 제 감정 상태에 좀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집에서 누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책상에 앉아서도 네. 뭔가 하려는 게 아니라 네, 혼자서 그냥 가만히 조금 뭐 사실 이게 뭐 자기 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요즘 바쁘니까 시간은 진짜 네. 상관없이.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오늘 화가 났다. 근데 왜 이게 화가 나는 상황이었는지를 조금 써본다던가.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내 감정을 알아가는 시간. 네. 내가 오늘 기분이 좋았으면 왜 기분이 좋았을까? 네. 아니면 내가 오늘 너무 힘들었어. 그럼 이 힘듦의 시간이 왜 왔을까? 네. 직장 상사가 나한테 너무 쓴소리를 많이 해서 뭐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네네. 오늘 식당에 갔는데 맛없는 메뉴가 나와서 뭐 네. 이것도 우리가 사소하게 감정의 변화가 쌓여가는 거거든요. 네네. 캐치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색 질문 두 가지 하고 오늘 마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치열하게 살고 있는 같은 또래 어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까? 오늘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서 아마 수전님이랑 같은 또래에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제가 최근에 또 이렇게 그 어느 연령대 많이 보나 듣고 있나 이렇게 딱 봤어요. 네. 24살부터 네. 31살 분들이 가장 많이 듣더라고. 우리 방송 듣는 분들은 진짜 치열하게 사는 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얘기해 주시면 돼요, 편안하게. 사실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막 삐뚤게 가는 것 같아도 목적지를 정해놓은 사람은 결국 그 방향으로 간다고 하거든요. 뭐 그게 그 길이 지그재그가 될지언정. 그러니까 언제나 잘하고 있다고 말해드리고 싶고 아까 마법의 고민 해결책에서 나왔던 것처럼 버텨라. 그 지그재그가 나의 목적지 근처에 갈 때까지 버텨라. 제가 다음에 수정님한테 이 책 선물해드려야겠어요. 오늘은 소품행이어서 다음 방송을 위해서 못 드리지만 수정님 말 되게 공감 가네요. 저도 뭐 수정님보다 나이가 많은 입장이지만 저도 또 하나 덧붙여서 얘기해 드리고 싶은 게 조금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유를 가지면 좀 어떨까. 네. 제가 그냥 지하철을 타고 갈 때 아니면 사람들이 많은 곳을 가보면 여유 있는 분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가 여유가 없어서 그런 걸까 이런 생각도 들지만 우리가 지금 이 너무 분주하게 살아가는 사회, 빠르게 돌아가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싶어서 치열하게 살고 있다면 그냥 잠시 내려놔도 괜찮다. 근데 어느 누구도 이 말을 잘 안 해주죠. 네. 너 더 열심히 살아야 돼. 저처럼 버티라고나 하고 조금 더 힘을 내야 돼. 강해져라 이러고 어릴 때 더 이뤄야 돼. 이런 말들을 네. 많이 하는데 그 말도 당연히 맞죠. 근데 저는 여유를 가지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를 드렸고 오늘 마지막 질문인데요. 나는 이렇게 나이가 들고 싶다. 들어가고 싶다. 뭐 지금 수연님도 충분히 잘 살아오셨고 이렇게 하고 싶은 일까 아니면 뭔가 원하는 것들을 하고 조금씩 채워가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네. 이제 우리가 살아갈 나이들도 좀 더 많잖아요. 네, 저는 조금 어릴 때보다 조금 더 여유 있는 사람. 방금 문희 DJ님이 말씀해 주셔서 뭐 그렇다기보다는 불안감에 조금 더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조금 더 심적으로 여유가 있는 어른이 되고 싶어요. 그게 아마 우리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어른이 될수록 촘촘히 채워지는 것들이 많고 방학이라는 게 이제 없거든요. 네. 우리 어릴 때 방학이 참 짧게 느껴졌잖아요. 네.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긴 거예요. 맞아요. 아마 지금 학생분들은 이제 겨울 방학이 끝나고 이제 새학기 시작했지만 우리는 그런 거 없이 또 네. 그냥 시작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질문에 이런 대답을 하고 싶더라고요. 이게 뭔가 멋있게 대답해보고 싶었어요. 그냥 거울을 보고 네. 내 주름이 그냥 나이 들었네가 아니라 자연스럽네 그런 생각이 들 때 와. 그게 그냥 내가 어른이 되어가거나 아니면 나이가 들어가는 거구나. 근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거울 볼 때 막 주름이 신경 쓰이고 여기 뭐 생겼다 이러면 네. 막 하루 종일 신경 쓰일 때 있잖아요. 네. 근데 나이 들어가면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죠. 거울의 내 모습도. 근데 저는 최근에 네. 그 가끔 제가 흰머리가 나거든요. 네. 그거 보고 이거 뽑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새치지만 희망사항과 현재가 무조건 일치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네. 이거는 뭐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한 거니까 뭐 청취자분들도 웃으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주제가 어른이어서 수전님이랑 얘기하기가 좀 더 편했던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수전님이 방송을 몇 번 오셨던 분이고 우리가 좋은 인연이 돼서 청취자분들에게 수전님의 이야기를 많이 들려드렸고 그 네. 신곡도 이전에 한번 소개해드렸기 때문에 네. 수전님은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여기 사이 올 때마다 이제는 익숙해서 약간 친척 집에 온 느낌까지 나고요. 그리고 항상 청취자분들이 따뜻하시다는 걸 알고 나니까 저 방송할 때도 더 편하기도 하고 제가 와서 힐링을 좀 받고 가는 것도 있고요. 수전님이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씩 더 이 공간이 편안해지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맞아요. 저는 현장에서도 목소리를 듣지만 편집할 때도 듣거든요. 네. 근데 수전님이 오늘 연기를 좀 잘하셨네. 그런 생각도 들고 아니면 마법의 책도 이렇게 딱 열었었을 때 그 반응 네. 이게 막 생각이 나잖아요. 네. 그럼 오늘 방송 정말 잘하고 가셨구나. 뭐 이런 편집할 때 또 이렇게 느껴지는 감정이 있어요. 네. 그 에필로그처럼. 그래서 오늘 방송 또 이렇게 현장에서도 편안하게 진행이 됐고 새해 모셨지만 또 수전님이 좋은 이야기를 많이 전해주고 하셔서 다음에 또 한번 오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소속사에 들어가셨으니까 또 일정이 또 많이 바쁘시신 게 아닐까.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네, 저도 수전님 다시 한번 초대해서 또 좋은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또 오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수전님 우리 인스타와 이메일 한번 소개해 주세요. 방송 이외에 인스타 사이사이POD와 이메일 사이사이POD@gmail.com으로 소통해요. 좋아요와 구독은 우리 방송에 큰 힘이 됩니다. 팟빵 어플로 댓글과 방송 후기 남겨주세요. 개인 이야기는 메일로 기다릴게요. 다음 토크는 일상 풍경,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 두려운 거야입니다. 우리 사이 더 가까워져요. 안녕.